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역량 검진을 통해 스스로 미디어 성장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 미디어 건강 검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주치, 미디어 강사 박한나, 최영동, 유진아입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 검진 받으셨나요? 네, 아마 바쁘셔갖고 다들 시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매년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 검진 왜 받으시나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흔히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다면 미디어 건강, 자신 있으신가요? 과연 미디어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미디어 역량,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건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미디어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만큼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미디어 건강에 관심이 없을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역량이란 말 자체를 어려워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미디어 역량 수준이 어떠한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설 교육을 진행해 보신 강사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실제로 교육을 진행해 보면 미디어 브이로그 제작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브이로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유튜브 기획 심화 과정인 유튜브 알고리즘 수업인데 평상시에 유튜브를 전혀 시청하지 않으시는 초급자가 함께 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 기술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미디어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범죄, 허위 정보, 과위존,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미디어를 도구로만 사용하거나 단순히 단편적인 기능 교육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2023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미디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자의 실질적인 미디어 역량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미디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학습자 중심 교육입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교육의 대상자인 학습자 중심으로 계획하고 실행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학습자의 무조건적인 요구에 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바로 학습자의 필요에 응하는 교육입니다. 학습자의 필요란 학습자의 욕구와 학습자 삶의 성장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소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는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의 인격적인 교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의 필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 건강검진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미디어 역량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 건강검진입니다. 미디어 건강검진의 자세한 설명은 미디어 주치 박한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유진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고민들을 바탕으로 기획한 미디어 건강 검진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미디어 건강 상태, 즉 미디어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 바람 등 자신의 요구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서 미디어 역량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보는 학습자 중심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디어 건강을 검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기초 건강 검진입니다. 미디어 기초 건강 검진은 미디어 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검진입니다.
미디어 역량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디어 역량을 접근, 이해, 창작, 향유, 참여, 성찰 6가지 세부 역량으로 나누고 세부 역량별로 각각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개씩 개발하였습니다. 기초 검진은 설문 형태의 자가평가로 실행하였고 시니어는 보시는 것 같은 활동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은 구글 설문지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진은 시니어, 청소년, 창작자, 이용자로 대상을 나누고 맞춤형 활동을 구성하여 각 대상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상별로 중점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 시니어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함께 있는지 살펴보는 미디어 인생 그래프, 미디어가 영향을 미쳤던 결정적 순간들을 떠올려보는 미디어 희노애락, 활동 등을 통해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일생을 돌아보면서 미디어가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은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미디어 학교의 시간표를 직접 구성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미디어 관련 관심사와 요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수강 신청 과목은 미디온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는 교육들을 영역별로 목록을 만들어 제공해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창작자는 크리에이터로서의 고민과 관심사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뇌 구조도 그리기,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희로애락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통해 크리에이터로서 세부적인 고민과 각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미디어 이용 상황 및 습관을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해보고 각각의 활동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해보면서 자신의 미디어 이용 모습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디어 처방전입니다. 미디어 처방전은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담고 있는 활동인데요. 앞선 미디어 기초 건강검진과 대상별 맞춤형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미디어 주치인, 강사 3명이 참여자 각각에 대한 검진 결과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미디어 처방전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역량 그래프, 교육 프로그램 추천, 일상 실천 방법, 주치 소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한 처방전입니다. 구성별로 살펴보면 미디어 역량 평가표는 미디어 기초 건강검진 설문 결과를 수치화하여서 이렇게 그래프로 알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추천은 미디어 교육 중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자신에게 그 학습자마다 역량 강화 필요한 그러한 교육들을 추천하는 코너이고요. 일상 실천 방법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미디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상의 실천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정보들은 정보 제공에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주치 소견으로 교육에 참여한 3명 또는 2명의 미디어 강사가 각자의 전문적 소견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격려, 정보 등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로드맵 활동은 이제 1차 시의 그 활동 결과와 미디어 처방전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의 미디어 건강 상태를 파악한 다음 자신에게 증진이 필요한 미디어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스스로 계획하는 대상별 맞춤형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니어는 시니어들끼리 미디어 관련 고민을 라디오 상담 형식으로 풀어보고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미디어 역량 증진의 모습을 실제로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은 1차 시에 작성했던 시간표를 자신에게 부족한 미디어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과목을 포함하여 재구성해보고 후배들에게 주는 미디어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서 미디어 역량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컨텐츠의 타깃층을 페르소나로 지칭하고 페르소나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창작 과정에서 타깃을 고려하여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용자는 미디어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미디어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타임라인을 계획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니어 2회, 창작자 1회, 청소년 2회 교육이 실제로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미디어 주치 최영동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주치 최영동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성과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대상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함께 해온 희노애락을 살펴보면 학창 시절의 주말의 명화부터 라디오 사연을 보내면서 설레었던 순간까지 시니어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오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제작과 재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포천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포천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열심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 판매 판로를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의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채널을 한번 쭉 살펴보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TV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식당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책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높은 주제 그리고 구독자의 반응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영상을 기획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포천 농업인들을 활기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이 미디어 성장 계단 마지막 계단에는 자신이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들을 하나의 전시를 또 하고 싶다는 그런 다짐도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청소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다학교라는 한 대안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한 학생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은 학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자신의 관심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이는 세상, 사회, 이걸 아주 미시적인 관점으로 촬영해서 우리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해서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원을 통해서 기획과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작자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재미있게도 한 분, 이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분은 아주 어릴 때 매우 자기가 피아노를 사랑했었는데 학창 시절을 거치고 사회활동을 한 이후로 피아노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피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이 피아노에 대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 스스로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하여서 스스로가 하나의 성장형 캐릭터가 되어서 자기 피아노와 사례자의 만남을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쭉 콘텐츠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장형 캐릭터로 컨셉을 잡아 구독자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줬고요. 마지막에는 한 주에 2개 이상씩 영상을 올리겠다는 다짐도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건강검진은 다른 강의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강의가 끝나면 강사님들께서는 퇴근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단서와 한 줄 소견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줄 소견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밤들을 불살랐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단서 안에는 이 학습자들의 삶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이후에 저희 강의 이후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네, 여긴 진단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디어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톡 사진은 저희 담당이었던 조희정 선임님이 이 수강생 분과 대화 나눴던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카톡 내용입니다. 잠깐 보면은 오늘 땡땡 그 수강생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본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저희 미디어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습자 한 분 한 분의 종합적인 미디어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개발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세 명의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이 미디어 주치의로 나서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학습자에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미디어 역량 증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교육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살펴보면 주로 몇 개월 단위, 1년 미만 단위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머물렀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디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 삶을 중심에 놓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성장 로드맵을 그려보는데 저희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건강 관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저희 구체적인 방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디어 건강검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제한 혹은 필요한 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교육 차원의 접근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앞으로 수많은 지금 미디어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교육 차원에서 어떤 점을 좀 고민해 봐야 좋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줘서 마련된 것이 저희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양적인 성과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주 많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교육기관에 앞으로도 인적 물리적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저희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자가평가,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이 라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도구 매뉴얼을 개발하여 우리가 공교육에서도 혹은 일반 센터나 기관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학습자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한 기관에서도 학습자에게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의 기여, 그 다음에 미디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확산까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미디어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에서 이 건강검진자만 보시고 전날에 쫄쫄 굶고 공복 상태로 오신 수강생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실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필요한 것은 앞으로 미디어 건강이라는 것이 참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중화, 조금 더 이것을 간편화하여서 이 간편화된 툴로 통해서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이걸 QR 접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미디어 건강의 네, 첫 발표 걸음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